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익태입니다. 모두가 헌법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수립을 명분 삼아 제주를 죽음의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의 길을 걷기 위해 아예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를 내세우며 광주 시민을 학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 정신을 거론했지만 헌법의 내용과 절차를 무시한 채 비상계엄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임시정부 헌법의 철학적 기반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헌법학자들은 조수왕 선생의 삼균주의를 그 원천으로 꼽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형을 통정하고 평등한 국가를 이루자는 이상을 담고 있었죠.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도록 막고 국민 각자가 주체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한 그의 철학은 민주공화국의 초석이 되어 1948년 제헌헌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수왕 선생은 인류의 모든 갈등의 원인을 하나로 봤습니다. 바로 불균, 즉 균형을 잃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입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착취적 정부를 부정하고 다수의 자치를 내 독립적인 정부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만약 그가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을 본다면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비상계엄 사태가 사흘째 접어든 오늘, 김 기자는 제헌헌법에서 추구했던 균형 잡힌 국가의 이상을 되새겨봅니다. 이 시각 도로교통상 알아보겠습니다. TVN 제주교통방송 김서연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출근길 도로교통상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주요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서행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참고하실 공사 소식입니다. 일주서로 곽지 사거리에서 기덕 사거리 방향 곽금초등학교 200m 지난 1차로에서 아스콘 절삭 후 포장하는 작업 진행 중입니다. 수신호에 맞춰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계속해서 자세한 통과 시간 살펴봅니다. 중앙로 아라초등학교 사거리에서 광양사거리 더지나 탑동사거리까지 차 간격 촘촘히 모이며 약 18분 이상 소요되겠고요. 반대 방향 약 16분 이상으로 양방향 모두 지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남로는 종합경기장 교차로에서 한라도서관 입구 사거리까지 차량 모였다 풀리며 약 13분 이상, 반대 방향 8분 이상 생각하셔야겠고요. 노형로 노형호 거리에서 월산정수장 입구 사거리 더지나 무수천 교차로까지 차 간격 좁혀지며 양쪽 방향 모두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신산로는 동초등학교에서 문예회관 사거리 방향 신호 앞으로 차량 모이며 끝차량은 대기 1번에서 2번 정도 감안하셔야겠고요. 남광로 우성아파트 사거리에서 한마음병원 사거리 더지나 소방사업 사거리 방향 조금 속도 떨어지며 부분 주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광로입니다. 2호 입구 교차로에서 월산정수장 입구 사거리 방향 끝차량은 신호 2번 정도 대기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이번 달 20일까지 노형로 월산정수장 입구 사거리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앞 약 700m 구간에서 도로 굴착 후 상수관로 매설 공사가 진행됩니다. 작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상되고요. 작업 여파로 한 개 차로가 통제된 만큼 이동하실 때 미리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희 기상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추위의 기세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오늘 제주시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 서귀포는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낮 기온은 서귀포 14도, 그 밖의 지역 13도가 예상돼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주말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겠고 기온이 내려가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저녁부터 제주 곳곳엔 비가, 산지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눈과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텐데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진 않겠고요. 산지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산간도로에선 그동안 내린 눈이 얼어붙어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앞바다에서 최고 1에서 1.5m로 잔잔하겠고요.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눈과 비는 내일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주말과 휴일에 다시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겠고요. 토요일부터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30분, 간조 시각은 오후 8시 8분입니다. 현재 기온 제주시 10.9도, 습도 45%, 서귀포시 9.7도, 습도 5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로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후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보는 뉴스 초점. 오늘은 제주일보 진주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비상계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된 어제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주요 도시의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전국 동시다발적 촛불 집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간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한 제주도민들도 거리로 나서 즉각퇴진을 요구했는데요.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퇴진 한국사회 대전환 제주행동은 어제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반헌법적 계엄 선포 윤석열 즉각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왜 자꾸 집회를 이렇게 추운 겨울에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집회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네, 10도 안팎의 쌀쌀한 날씨에도 직장과 학교를 마친 시민 1000여 명이 집회였는데요. 불법 계엄 선포 윤석열을 타도하자, 내란주범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즉각 구속하라 등의 피켓이 눈에 띄었고요. 또 촛불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윤석열은 즉각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민 중에는 아무래도 그 4.3 당시 불법 계엄령의 악몽을 떠올리는 분이 많을 텐데 대통령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네, 이날 참가자들은 집회 후에 광양 사거리부터 이도 광장을 거쳐 다시 제주시청까지 돌아오는 거리 행진에 나섰는데요. 촛불 집회는 7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에 매일 진행되고요. 14일과 21일에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제 그 당일에도 지역 정치권에도 여러저런 반응이 나왔습니다만 추가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뿐이라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광주 전남 시도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라며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제주도의원들도 기자회견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제주도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사퇴와 내란죄에 대한 즉각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규탄을 가세했는데요. 이상봉 의장 등은 어제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즉각 대통령에서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도의회 45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 25명이 참석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장으로부터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제안받았지만 결국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곳곳에서도 성명이 쏟아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도당이 아무래도 중앙당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어떤 시민의 목소리에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어쨌든 내년 제주도 예산안 처리에도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죠? 네, 도의회는 어제 오후 2시 개회 예정이었던 제433회 제2차 본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025년도 제주도 교육청 예산안 개수 조정을 마무리했고 어제 오전에는 차수를 변경해 2025년도 제주도 예산안 개수 조정을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새 비상계엄령 선포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도의회는 예산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언제 이루어지나요? 네, 제434회 3회 제2차 정례회는 본회의 없이 자동 폐회됐고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434회 임시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내년도 예산안은
회기 시작일은 10일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지난해 제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평균 83.7세까지 살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은 어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생명표를 발표했는데요. 생명표는 현재와 같은 사망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표를 말합니다. 기대 수명은 아무래도 매년 높아지는 추세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 기대 수명은 2005년 78.7세, 2011년 81.4세, 2017년 82.7세로 매년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제주에서 태어난 아이의 기대 수명은 2020년보다 0.3년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같은 시도별 생명표는 3년 주기로 작성되는데요. 2005년 시도별 생명표 작성 이후 도민 기대 수명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통계청은 코로나 영향이 점차 감소하면서 기대 수명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대 수명이 줄었다는 게 좀 놀랍네요. 아무래도 그 코로나 영향 때문이겠죠? 네. 다른 시에 봤을 때 제주도민들의 기대 수명은 어떤가요? 네, 도민들의 기대 수명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도내 기대 수명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인 평균 기대 수명은 83.5년으로 3년 전과 동일했습니다. 제주도가 아무래도 좋은 환경이어서 그러겠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일보 진주리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조국 혁신당은 국회 원내 제3당입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도의원도 없고 도당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9일 혁신당 제주도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조국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는데요. 조국 혁신당 도당 창당 목적은 무엇이고 앞으로 계획 어떤 점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제주도당의 강주형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 혁신당 강주형 대변인입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정치인의 길을 걸으셨으니까 정치인은 제일 먼저 자기 PR이 중요하거든요. 네. 본인 소개 도민들에게 좀 해주시죠. 저는 일단 그 팟캐스트로 정치에 입문한 정도고요. 네. 예전에 나는 꼼수다로 시작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문펜부터 시작해서 약간 정당의 약간 본류 같은 느낌이 아니고 약간 그 나중에 참여하는 형태의 일반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온 걸로 시작을 했고, 이제 검찰이 예전에 그 조국 장관 당시에 핍박을 해서 사회를 보게 되면서 이번 조국 혁신당이 창당되는 과정까지 계속 인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도당에서는 지금 대변인 맡고 또 뭐 지구당 위원장 맡고 제주시 지역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주시면 갑도 있고 을이 있는데 어떻게 되죠? 일단은 근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만 나눠뒀고요. 네, 차차 더 디테일하게 분류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첫 질문은 비상계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그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한번 드려볼게요. 어제 그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회동을 했죠. 그 윤 대통령이 지금 뭐 정확한 워딩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야당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경고성 의미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발언했다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계엄령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선포할 수 있는 성향의 것이 아니고 게다가 이제 5.18 그 민주화 운동이나 그다음에 저희 4.3 이런 때 발동됐던 것들이 계엄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엄청 큰 트라우마를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망각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계엄령을 선포하는 그 담화 과정에서 말한 요건들은 전부 이 헌법의 그 요건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 구조였습니다. 가장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그 계엄령 선포를
합리화되지도 않았지만 합리화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사실 자체가 대통령의 자질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범죄자이지만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그런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존 정당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가장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현실로 돌아오면 문제는 뭐냐면 현재 지금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이 3명이나 비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사실 탄핵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거죠? 네, 일단은 현재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재판관 6명으로도 이제 사건 심리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6명이 전부 다 동의를 해야만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내란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이미 이제 선을 넘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어쨌든 자국민을 향한 계엄 선포는 이제 아까처럼 트라우마를 많이 국민들에게 일으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제 분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좀 다른 면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법부에서 오히려 이제 대통령의 선을 넘은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헌법재판관 6명이 전부 동의를 하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위로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헌법재판관마저도 국민의 분노를 이제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네. 존중을 모두 무시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설득해 나가겠다. 여론을 통해서 압력을 통해서 뭐 이런 걸로 그래야만 하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민은 이제 가장 합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탄핵 방향은 불가능해졌다라고 판단하고 어떤 방향이든 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기 전에 더 중요한 절차가 있죠. 국회에서 어쨌든 네, 3분의 2의 지금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네. 현재 어쨌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은 반대한다는 결정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국힘의원들이 설득이 쉬울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탄핵 그 190명이 이제 계엄령을 중지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국힘당 의원들도 동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어쨌든 이제 국회의원의 본연의 의무는 자기의 지역구에 이제 그 지역구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아무리 결정을 하였다고 한들 그것을 반대하는 순간 이제 역사적인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지는 것이고 네. 국회의원의 본연의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미뤄질지언정 국민의 분노는 결국 탄핵이 되는 현실적인 탄핵이 되는 순간까지 계속 불이 붙어나갈 것으로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중앙정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네. 제주도당 얘기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네. 자, 제주도당을 어쨌든 출범을 했습니다. 이게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뭐 중앙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야 6당이 이제 탄핵 발의를 신속하게 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신속한 탄핵 발의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미리 박근혜 당시 탄핵 사유 전문을 토대로 윤석열의 불법 사항을 파악해 이제 법리 검토를 마친 후 탄핵 발의를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국 혁신당은 이제 다가올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미리 잘 예습해 놓는 정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이유로 이제 제주도 내에서도 차차 존재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건강한 야당이 이제 새롭게 생기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주 조금만 더 길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여당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의 전통이나 그 정치인들의 어떤 계보들을 보게 됐을 때 저는 상당히 괜찮은 정당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건강한 야당이 필요한데
저는 국힘당이 제주도에서 건강한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기에는 전 좀 아쉬운 면이 있고 약간 비난과 헐뜯음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건강한 야당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나를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 총선 때 제가 그 지지 활동 비례대표가 있어서 이제 지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선거법상 정당이 없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당이 정식적으로 생기고 당사가 생기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점 그런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지구당 말씀하셨는데 세 개 지구당 중에 제주시 갑을을 구분하지 않고 만들 정도로 지금 어쨌든 인력은 부족해 보이는데. 네네. 어쨌든 2026년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선거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 출마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계신가요? 도지사 선거도 출마하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선거법상의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그 창당이 되고 그 선거 명부를 담당할 사람이 결정이 돼야만 이제 중앙당에서 저희 제주도당에 가입된 정당원들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원 명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인데요. 현재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당원 중에서도 어쨌든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나 연령대별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꺼내오는 절차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저희가 제3당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많이 만들어냈고 제주도 내에서도 총선 때 지지율을 많이 받았었던 정당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기초자치단체가 도입이 될지 말지가 또 관건이긴 하나 비례대표로 보자면 뭐 기초자치단체가 재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약 비례의원이 4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당선시킬 수 있는 기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 그게 재도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 도의원 구조에서 이제 교육위원이 사라지게 되고 지역구도 조금 늘어날 여지가 있으나 어쨌든 비례대표가 더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광역의원으로 2석에서 3석 정도를 얻어낼 수 있는 확률, 물론 확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경우의 수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쭉 혁신당이 이제 그 비례대표 국회도 그렇지만 아마 다음 지방선거도 비례대표 집중할 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지 않아서 지금 체제에서는 32개 지역구가 있거든요. 도의원 지역구도 출마하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다를 전제 조건으로 놓고 있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거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과정에서 저희 당원들 간의 이제 관계를 좀 더 밀접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아까 말했던 저희 지역 당원 내에서 인재를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역구 선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국힘당의 지지율도 제주도 내에서 어쨌든 공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보를 냈을 때 이제 양당 간의 경쟁에서 우리가 어쨌든 민주당의 표를 얻어간다라는 부분이 많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민주당과의 조율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도 어쨌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수의 후보를 낼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럼 도지사 선거는 출마하기는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주 지역 정치에서 진짜 야당을 하고 싶다는 걸로 좀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 진짜 야당을 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다른 정당과 차별화된 조국 혁신당의 그 차별점이 뭘까요? 일단 신생정당은 일단 정형화되지 않은 말랑말랑한 정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 당대표 자체가 법학자로서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이제 정당의 존폐 걱정을 할 필요 없는 튼튼한 기반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기반 위에서 현재 말랑말랑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염원을 표출하거나 어떤 참여 실천을 통해서 두각을 나타낸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그분을 이제 피드백을 빨리 드릴 수도 있을 뿐더러 그분을 이제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됨으로써 그런
인재를 내부에서 계속 알겠습니다. 끌어올리면 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 지역 현안을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나중 시간 돼서 다시 더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강주영 대변인이었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